저의 하는 일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이 방송의 가치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셨으면 합니다. 뭐라고요? 뻥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런 뜻에서 구독과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깎아먹는 식충이 가만 놔둬야 할까? 가만 놔둘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 철면피 조국,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사실 말할 가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어차피 혼자 그러다 말 테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계속 그러고 다닐 테니까, 살려면은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지고 볶고 지랄하고 다녀야 돼요. 그 사람은 살려면. 계속 이슈를 자기한테 중심으로 받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이슈가 벌써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안으로, 조국이 이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개혁으로 자기들이 혁신당이 대신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이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관심사 검찰개혁안으로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어. 그 사람들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말하자고 했는데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태클 거는 거 다 보이거든요. 국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지지율을 대폭 갉아먹는 조국.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조국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일부 알아듣는지는 말도 안 나와요.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말 뭐라 하면 좋을까, 아주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맛있는 거 먹는 것은 n분의 1 안 하면서, 안 나눠 먹으면서 자기의 책임은 n분의 1이다. 말도 안 나와요. n분의 1이다. 그지 않습니까? 누구랑 n분의 1이야? 누구랑? 누구랑 n분의 1인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사면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듯이, 이 빚쟁이가 따로 없다.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누가 뭐 해달라고 했냐라는 뉘앙스로,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사면해달라고, 니가 말도 안 나와. 어이가 없어서. 니네가 나 사면해준 거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 유분수. 전라도 지역의 교수들, 정치인, 이 평론가들도 다 조국을 욕하고 있습니다. n분의 1이 아니라고 조국씩 욕하고 있습니다. 혁신당하고.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오마이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느그 조마이뉴스에 나왔어. 느그 조마이뉴스에서. 얼마나 꼴같지 않으면.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조국 사면 효과라고 느그 조마이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나도 또 이런 소리를 또 내가 해요. 아, 진짜. 이 조국씨, 나도 이 페이스에 엮이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으라고, 알고는. 이 조국씨, 알고는 계십시오.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좀. 조국씨, 이제 조국 원장님이시라면서요? n분의 1, n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신 거죠? 에이, 설마 형법학 로스쿨 교수님이셨잖아. n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 나도 아는데. 에이, 내가 아는데 설마 모르실까? 고마 같이 오란 말이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n이 뭔 뜻인지는 알고 쓰시는 것이죠. 고마 쳐버려! 아이고. 내가 이래서 가끔 이 문과 전체를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문과 나오신 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과는 이과들을 가끔 이해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과는 가끔 문과를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이 한정된 문과들의 머리를 가끔 다소 의심을 합니다. 이 문과에 훌륭한 면 많아요. 근데 가끔 이런 면에서 의심한다. 이 모르면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무셔라. 중간 가니까. 이 이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내가 이제 문과 문해력 이런 거는 못해도 암기력 이런 거는 딸려도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못하니까. 아, 진짜. 여기서의 n은요, 선생님, n은요, 0, 숫자, 0, 0을 의미합니다. 0. 이 공법상, 공학상, 수학, 수리학상, 이 수학상, 공법, 0을 의미한다고, n은 공식상 0이라고요. 그러면은 0은 뭡니까? 네? 0이 뭡니까? 0.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이분은 책임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 고백성사를 하셨습니다. 말도 안 나와. 고백성사를 하셨어요. 버릇처럼. 쓸데없이 남 탓하려고 버릇처럼 했는데 이 다소 부족했다. 앞으로 어떤 말 하실 때는 이해를 하셔라. 이해하시고 쓰셔라. n은 0이고 0은 무한대다. 그러면 n분의 1 0분의 1이라는 뜻인데 네? 즉 무한대 책임은 무한대 책임분의 1 스스로 나에게 있다. 무한대의 책임은 내 스스로 가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진짜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n분의 1 나눠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아, 답답해. 우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답해 아주. 그리고 이건 저의 이 순전한 저의 추론입니다. 이 윤미향 씨의 사명 같은 경우도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의 사변이 이슈가 크다 보니까 가성비가 혼자 딸랑 단독으로 해놓으면은 이슈가 이제 단독으로 해주면은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할 바에야 도배급으로
모두 다 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 입으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도배급으로 한 건 아닌가.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권 초반이라서 지지율 마이너스 예상될 것 각오하시고 사면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이제 추측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돌이켜 생각을 복귀해 봤을 때 대통령님 성격상 그런 거 생각하실 분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심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령님 생각은, 그러니까 성격이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게 언론 보도나 이렇게 어떠한 결정 내려진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순전히 혼자 생각했을 때 착각일 수 있지만, 성격 자체가 이제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안달복걸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세요. 그러한 꼴을 보시는 성격이 아니세요. 이 구질구질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선 전에 예를 들면은 협상한 것은 아닐까 라는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지난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협상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감옥에서 계속 메시지를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냈지 않습니까? 이제 임명장 받은 직후부터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혁신당에서 떳떳하게 마치 당당하다듯이 내놨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청구서 내밀듯이 돈 갚으라고 당당하게 김선민 권한대행이 요구를 했잖아요. 저 사람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트집 잡아서 언론사도 아니라 이제 유튜브 플레이하고 그러면서 이건 못 참는 성격이라는 듯이 더럽게 매달리고 이랬는데, 근데 대통령님 성격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런 성격이고 매달리고 이런 성격 자체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은 지금 조국과 그 당이 하듯이 누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 본인이 안 나온 거 아니야. 본인이 죄지어서 못 나온 것을 무슨 핑계를 내놓고 뭔 소리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친명에서 방패를 해줬어도 됐다. 그 대통령실에서 했어도 됐다. 모르쇠 일관했어도 조국이 하는 것처럼 했어도 됐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이 정치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조국은 범법자 아닙니까? 정치 세계에서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그리고 진짜 했다라는 증거 있느냐? 했는지는 모르겠고 설사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할지언정 니네가 만든 거 증거가 AI로 만들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한 의심이 충분히 든다. 니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렇다. 실제로 미략이 존재한다고 할지언정 조국혁신당이나 조국이 그런 거를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더 타격을 입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달리.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말을 한다고 할지언정 이재명 대통령은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쪽에서 후보 매수 뭐 이런 것들, 후보 매수죄 뭐 이런 것 전혀 성립되지 않고요. 이런 것 안 되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타격이요? 입지 않습니다. 이 타격은 누가 더 손상을 입냐 따져본다면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약속을 실행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에 손상도 입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이 조국혁신당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인업고리를 잡고 협박을 하듯이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라고 하고 이러한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약속 당신들 나하고 이런 약속 지키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방식으로 계속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요. 이미 약속을 지켜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짓들을 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잖아요. 완전히 다 조국과 조국혁신당 매장되고요. 문재인 또한 매장됩니다. 만정이 떨어질 것입니다. 알리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좋고 조국혁신당도 좋고 우리는 한가족이다 뭐 지민 비주를 속아서 외쳤던 사람들, 그래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면서 조국혁신당 지지하면서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정이 떨어지는 것이 100%입니다. 이게 지금 웃긴 것이요. 이 미략서를 갖고 만약에 이것을 약점을 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요. 이 잡힐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잡힐 것도 없고 이것이 약점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이유로 이들이 당당하게 나간다.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이러한 미략설이 존재했다라고 해서 사면을 해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님이 너무나 착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요. 저는 안 해줘요. 화장실 올 때 갈 때 다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줬어? 나 몰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AI일 줄 누가 알아. 나 안 해줘. 나 안 해준다고. 저는 모른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범법자니까 난 안 해줘요. 사회에 크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혼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모른다라고 할 거예요. 저라면 그럴 겁니다. 모르겠는데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거침없이 나가시라. 그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거를 제가 대통령님 때문에 요즘에 과거 전 대통령님의 이러한 거를 좀 보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YS가요. 합당 당시에 내각 3당 합당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내각제 한다라는 이 메모를 공개한 바가 있어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알려드리는데요. 그때 당시 3당 합당을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니들이 그렇게 하면 나 김대중하고 합당할 거야. 그런 뒤에요. YS가
그렇게 오픈했어요. 이 국민들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 YS가 하신 명언이 있어요. 저는 이분께서 하신 말을 명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랑 코드가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 저희 학교에 YS 차남인 김현철 씨가 강연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계란 던졌거든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 뭐 학생회도 아니었고 그랬지만 계란 던졌어요. 그때 뭐 차남 계좌 뭐 이렇게 비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김영삼 정부 때 IMF 터졌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저도 이제 간호학과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엄마가 코트 사주고 핸드폰 사준다고 가라 그래갖고 간 거였거든요. 저희 때는 취업 빨리 되는 학과가 인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갔고 저희 집은 재수는 연대가 내가 서울대 가려고 하는 게 재수인 거지 차비 들여서 먼데 자취하고 기숙하면서 자취하는 거는 저희 집은 절대 허용을 할 수 없어서 집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인하대는 가깝게 걸어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니었어요. 근데 인하대 갔다고 혼났어요. 사립이라고 등록금 많이 나온다고. 아쉬웠다. 그래도 어쨌든 갔으니 됐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의 자서전이나 뭐 이런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저랑 코드가 좀 맞더라고요. 이분 싫어했는데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성격이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평생 이거 김대중 대통령님 목소리인데 나는 평생 그분 목소리가 어떻지? 나는 평생 그냥 할게요. 나는 평생 민주주의와 투쟁한 사람이다. 머리에 핫지막기 두르고 이 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야 시끄러워. 야 나는 평생 민주주의와 투쟁한 사람이야. 이 머리에 핫지막기 두르고 이 핫지막기 이 말 되게 웃겼어요. 핫지막기가 뭡니까? 머리띠 두르고 야야야야야 머리에 핫지막기 두르고 머리띠 두르고 시위했다. 니들이 백날 그렇게 나 협박해. 나 머리에 당장 핫지막기 두르고 나갈 거다. 광장으로. 두려울 게 없단 소리입니다. 이 설사 이 미략설이 사실이라면 나 머리에 핫지막기 두르고 나 단식할 거야. 이러시면 돼요? 야 그리고 친명계라는 의원들 도대체 뭐합니까? 친명계라는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친명계라는 의원들은? 지금 이 사람들 아주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이 개인적 상상입니다. 이런 미략설을 만약에 정청래 대표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자기도 이 판에 한번 껴서 목소리를 한번 불려볼까 하시고 하면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정청래 당 대표님, 그 사람들이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조국 씨가 8월 15일
영영시에 출소를 해서 아유 화가 나네. 도대체 친명계는 뭐합니까?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당신들 리스크 커버해 줘가면서 전국을 발에 땀이 나도록 구두 뒤꿈치가 까져가면서 뒤축이 떨어져가는 구두를 신어가면서 인파선이 퉁퉁 부어가면서 당신들 선전해주고 다녔잖아. 당신들 뽑아달라고, 투표해달라고, 밤낮 없이 자기 선거도 뛰어야 하는 판국에 밤낮 없이 뛰어가면서 그렇게 당신들 배지 달아줬잖아. 당신들 배지 그렇게 달아줬잖아. 그렇게 배지 달아주고 비례의원 채워주고 그랬더니 배돼지에 기름기 찼어? 매달 따박따박 한 달에 월급 돈 1,000만원씩 통장에 입금 따박따박 혈세로 들어오고 국가에서 차량 지급되고 보좌관 내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쓰고 말면 말고 하면서 4명, 5명, 6명 몸종 부리듯이 하는 보좌관 채용하면서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나오는 거 돈 나오니까 살만해? 응? 남은 목숨 바쳐가면서 당신들 배지 달아줬잖아. 다들 친명이라며. 누가 친명이야? 지난 총선 이후에 이 친명 다 어디 갔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당신들 선거 치를 때만 나는 찐명이라고. 친명도 아니야. 찐명이래. 뭘 쪘는데? 찐빵이야? 뭘 쪘어? 찐명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팔면서 인터뷰하고 다니고 정청래 당대표처럼 썸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게 배려인 거야. 그 점 하나가 어떤 점이라는 걸 알면은 점 하나 찍어서 대표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사건을 알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니들이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야. 이번 기회에 당원들, 대통령님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들, 강선우 사건으로 인해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당원들, 지지자들, 유튜브들 포함 다 해서 피하 식별 구분 철저하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당원들 피하식별 구분 못하게 해놓고 다녔잖아요, 그동안. 다들 친명 팔면서. 그랬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서 뭐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욕 먹으면서까지 당신들 배지 달아줬잖아. 그런데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란 말 있잖아요. 그렇게 거둬줘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름 좀 알려놓고 어디서 듣보잡인 인간들 의원이랍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줬더니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면서 민주당 의원이랍시고 명찰 하나 달았다고 배돼지 기름 찼어? 누구 하나 앞에서 악역하는 새끼, 악역도 아니지만 방패막이 하는 새끼 하나 없네. 새끼 연 놈들이 하나도 없네. 단 한 명도 없네. 지난번부터 얘기했어. 지금 나와서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네 조용히 해라. 네가 뭘 잘했냐.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뒷거래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안 나오는 조건으로 장관진 보장 받았다? 사법 리스크가 명백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나오던지 말던지 상관없지만 본인의 사면을 전제로 대선 출마를 거뒀다. 그걸로 거래를 했다?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를 한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하잖아요. 이거 어불성설이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더 불리하다. 유리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국 씨의 말한 내용에 대해 친명계에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면 난 반박해. 내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배지 달았으면 나는 따지고 들었어. 노종면도 요새 조용해. YTN으로 간 정찬영 PD님이 내가 좀 알거든요? 고스트 스테이션 신해철 FM 음악도시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 나 알아. 내 아이디도 다 알고. 그분이 MBC에서 나오시면서 TBS로 가갖고 뉴스공장을, 인기 없던 뉴스공장을 띄우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김어준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날 김어준을 있게 하신 분이 정찬영 PD님인데, 정찬영 PD님이 김어준을 만들어 놨는데, 노종면 의원, 정찬영 PD님이 당신을 추천해줬다고. 그럼 잘해야지. 왜 입 다뭅니까? 그리고 곽상원 의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박상원 의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시 투표할 때 가결이 내든 아니든 간에 그건 지난 일이라 접어둡시다. 그럼 이럴 때 나서서 당신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목소리 안 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왜 이현주 의원을 왕따 시킵니까? 중간중간 이현주 의원이 의견을 내는데, 난 여기 있어도 보여, 상황이. 이현주 의원을 왕따 시키는 것 같아. 왜 이현주 의원을 왕따 시킵니까? 뭘 잘못했다고? 이현주 의원만큼만 해요, 당신들. 뭘 잘못했다고 그녀를 왕따 시켜. 니들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는. 똑똑히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니들이 어떻게 하는 거 다 보고 있다고. 반박을 해야죠. 2019년 조국 사태는 뭐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종결이 됐다라고 조국 씨가 본인 입으로 말했죠. 종결이요? 종결은 무슨 종결입니까? 뭐가 종결됐어요? 당신 대법원에서 2년형 집행받았잖아. 형법학 교수였잖아. 당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모가지 당했잖아. 교수직 잘렸잖아. 범죄 혐의가 뚜렷해서. 뭔 개소리야. 대법원에서 형 집행까지 받았잖아. 백 써갖고 5년 넘게 재판받은 게 당신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5년까지 재판을 받질 않아. 특권 계층 누렸잖아. 특별대우 받았잖아. 사기 쳐먹고서 어디서 사기 잡범이 그냥. 당신 전과 생겼어요. 관련해서. 그것만 있어요? 당신 일가족들로 인해서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당신 아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세대, 이 학교에 다녔던 엄청난 이 학부 학생들, 교수들,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심지어 한영 외고까지도 이 네임밸류에 해당 학교 학부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교수들에게 이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조국 씨, 조민, 조국 아들 이름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최강욱, 당신들끼리 다 협력해서 그 잘난 자식 새끼들 보내려고 협력해서 거짓말해서 보냈잖아. 안 되는 애들. 이 학교 위신 떨어뜨린 거. 당신들 그거 끝나면 다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 중이라고 계속. 야, 우리 학교가 저런 학교였어? 이런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냐고, 해당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부생들과 교수들이 입은 이 상처,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게 내 마음 같아서는요, 부산의전원이나 고려대학교 조지 워싱턴대 환영회고, 내가 이 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난 집단 민사소송 당신 조국 씨한테 하고 싶은데, 내가 해당 학교 졸업생 아닌 것만으로 당신 감사한 줄 알아. 내가 해당 학교 졸업생이잖아. 피해보상으로 당신한테 민사소송 할 거라고. 집단으로. 전교생한테 다 서명받아가지고. 머리 아프게 한번 해드려? 아, 졸업생 아니어도 가능하지. 근데 나는 이거 할 지금 시간이 없어. 내일도 바빠서. 내가 이 유튜브 찍는 것도 나 이재명 대통령님 때문에 하는 거야. 내 할 일 있는데. 내 본업이 이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2030이 70대 보수화가 됐다? 이게 뭔 소립니까? 말이야 방구야. 이재명 정권에서 조국씨 사면 때문에 확 뒤집어졌어요. 이 열흘 받아가지고 뒤집어졌다고. 2030 나이대가. 그렇다는 게 지지율로 나온 건데 70대로 된 보수화가 됐다. 당신 자식 나이 또래잖아. 자기 자식들과 같은 나이 또래잖아. 자기 자식은 부정 입학하고 낙제 받아갖고 학년 못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편법 써서 장학금 받으면은 학년 올라가니까 장학금 제도 이용해서 학년 패스해서 그러한 제도 부모가 교수라서 알니까 일반 부모들은 모르잖아. 성적이 우등해야 나오는 건 줄 알고 농어촌 자녀, 특례 자녀,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런 걸로만 우리는 장학금이 나오는 건 줄 알잖아. 순진해서. 근데 부모가 교수라서 잘하라고 성적이 안 나온 학생한테 잘하라고 독려해 주라고 줬대.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좀 주지 그랬어. 이걸 어떻게 이런 거를 알고 이용합니까? 그리고 전공 학부 전공의 교수가 학부 개인 학생을 1:1 가해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거 불법이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의과생들이나 간호학과생들이 법학과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을 다녀요. 법률 용어라든지 의예과 같은 경우나 간호학과 의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애들 있어. 유독 머리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은. 나는 다닌 적이 없지만. 아니 어떻게 전공학부 교수가 지도학생을 1:1 가해를 시킵니까? 이게 가해입니까? 솔직히? 이게 확실히 가해받은 겁니까? 이때만 3점면 나왔어. 이걸 시험 문제 빼돌린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알려준 거 아니냐고. 시험 문제 알려주고 나서 이러한 시험 볼 건데
다 알려주고 나서 암기해라. 여기 이제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이다. 야,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3점 몇 밖에 안 나왔어. 야, 이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엄마나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해당 학교에서 같이 다닐 수는 있어. 그래도 같은 반에 담임을 못 맡아. 그리고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과외나 학원, 보습학원 선생을 할 수가 없다고. 불법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팩트잖아, 팩트. 어떻게 그 성적으로 승급을 받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밖에 안 나와.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야지. 그런 사람이 의사가 돼서 의료사고 벌려갖고 환자들한테 난도질 해놓으면 어떡해. 그러고 나서 뭐? 나 가정의과?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전국에 있는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넌 뭐 얼마나 잘나냐? 나는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만 그랬고 나는 지금 의사들보다 내가 수준이 더 높거든요? 의사를 가르치는 간호사라서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수술실에서 내가 더 잘해. 내가 수술을 집도를 직접 하는 건 아니어도 어시스트 최고야.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의사들 중에 공부 제일 못하는 의사들이 가정의학과잖아요. 어디서 가정의학과, 내가 가정의학과?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어디 가서 가정의학과라고 씨부리지 마. 전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욕먹는 짓이야. 너 같은 꼴통년이 가정의학과라고 말 씨부리고 다니지 마. 아무리 가정의학과가 의사들 중에서 인원수가 많다고 해도 너 같은 년은 가정의학과, 너는 의사 될 자격이 없는 년이야. 너는 고등학교 다니는 거 입학부터 너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 난. 너 외고 갈 성적 자체가 나오는 애가 아니야, 레벌리지가. 일자는 고등학교 입학부터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넌 내가 봤을 때 중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난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2030이 그 뉴스를 접한 이후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적 정부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훌륭한, 자기는 우한 투수,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한 투수를 하겠다. 그런 소리를 지속해서 하고 있어요.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이재명 정부가 뭐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네가 뭔데 이재명 정부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 어디서 품위 없게 씹으려. 그리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 뜻은 뭐냐? 본인은 좌파로서 반일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시기가 겹쳤어요. 이 인터뷰 할 때가. 선명한 좌파 이념으로 가겠다. 민주당 내부를 파고들겠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지지자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위아더 월드가 아니에요. 정치는 싸움입니다. 이럴 때 민주당 내부에 친명 의원들이 나와서 이자들이 하는 짓을 못하게 도배가 되도록 인터뷰를 하시고 처발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혁신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 조국은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사회주의의 기본은 처음에는 몸집을 작게 시작을 해서 일단 내 몸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해요. 점점점. 그 다음에 지방선거, 선언을 해. 출소 직후 바로 해요. 그리고 부산을 거쳐서 문재인의 승인을 받은 뒤 문재인이 너 해. 너 나가도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어려울 때 비를 함께 맞았다. 그랬더니 조민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올렸냐? 이 얘기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 비와도 맑음. 얘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짓거렸다. 이 생각 없는 년이. 문재인한테 이렇게 충성을 바친 후, 그리고 나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친분도 없는데, 민주당도 아닌 자가 다음에 담양을 갑니다. 이 담양 군수가 누굽니까? 민주당을 헐랄하게 까서 조국 혁신당이 당선됐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유세 현장에 갔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서 트럭 유세하는 동안 욕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찾아보는데 혁신당 유튜브에는 해당 영상에 음소거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과거 영상을 보면은 끝부분에 혁신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영상이 일부 올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업로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인신공격을 했는지는 궁금하시면은 본인들께서 따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의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라도는 민주당의 이제 텃밭이자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기준으로 야금야금 좀 먹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익산, 고창 등 구석구석 이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가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 전라도 지역, 민주당 반드시 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진보 정당이라고 조국혁신당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기가 철거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분명히 나서서 중도 보수 실용 노선을 가는 것이고,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명 다 어디로 갔냐. 당신들 빨리 나서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조국이 말하는 것은 과거 운동권들이 선명하게 자신들이 선을 긋고 했던 사회주의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통합, 실용 원칙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도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방일 자체에 대해서 누구 한마디 한 사람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웃긴 게요. 최고위원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요즘에 한동안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삑딱선 노선을 타신 게 정청래 의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도부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에서는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이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헌납을 했습니다. 이 곡물 헌납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자신은 가지 않았어요. 곡물만 대리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대리로 보냈습니다. 근데 한국을 배려해서, 왜냐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을 의식해서 배려 차원에서 본인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곡물만 보낸 것입니다. 본인이 안 가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고 위치에 있는 것인 거를 안다라면은,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에서 갖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도부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도대체 왜 가는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서포트라는 게 뭐냐면요.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시바가 이제 대통령한테 안동 찜닭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안동 소주와 함께. 그러면 이시바시 그날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의원들이 전부 다 안동 찜닭을, 예를 들면은 재난지원금이 아니죠. 소비 쿠폰 주지 않았습니까? 안동 찜닭을 이시바식으로 소비 쿠폰으로 먹기로 약속을 했다 하면서 SNS로 올릴 겁니다. 의원들이 이시바식 안동 찜닭과 안동 소주를 업무 끝나고 지역 화폐를 사용해서 회비로 지출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조국혁신당이나 이 장윤선? 편의점 가게도 생기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들 일부 극진보 강성 지지층한테 휘말려서 가는 모습이 답답했다. 두 눈 앞에서 똑똑하게 목도했다는 면에서 당신들은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친명이라는 말이나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면서 선거 뛸 생각은 단 1도 하지 마시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반일 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서 대접받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보수로 취급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팔지 마시고 형제당이다 뭐 이러면서 합당이고 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문재인 씨와 부딪혀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와 최강욱 씨는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영화, 그 조국을 우상시하는 영화도 아니고 다큐멘터리, 그 뭐라고 했나요? 이자들 민주당 해당 행위자입니다. 이자들 제명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최강욱 씨 같은 경우는 당원 교육을 맡는 연구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교육을 합니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원 교육하는 꼴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친명 의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자꾸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하는 일마다 발목 잡고 대통령 말씀 안 듣잖아요. 응원봉 혁명으로 일어난 정부입니다. 그런데 말 안 듣잖아요. 윤석열이 비록 계엄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윤석열이 살아날 방법은 사면입니다. 사면.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조국도 살아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도 사면해주면 살아나요. 플리바게닝 하면은 윤석열도 살아날 수 있다고. 윤석열이 검사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수두룩빽빽 할 겁니다. 검찰청 없애도 돼. 윤석열하고 플리바게닝 해갖고 기여한 정도를 따져가지고 윤석열 계엄한 거 인정하라 그러고 깜빵에서 몇 년 썩게 한 다음에 공을 해서 인정해 준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우리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스로가 당신들 민주당 의원들 필요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우리가 협상에 나설 거야.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가 움직여갖고 대통령한테 힘 실어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민주당 당신들 없어도 돼. 당신들 평생 민주당에서 뼈를 묻고 살으라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하고 직접 협상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힘 실어달라고 부탁할 거라고. 당신들 평생 문재인하고 짜웅하고 그렇게 살아. 조국 떠받들고 그렇게 살라고. 평생 노무현 존경하지도 않았으면서 노무현 시체팔이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 밝힐 거니까. 정신 차려. 윤석열은 다 알고 있을 거야. 무섭지?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시킬 거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는 할 수 있어. 니들 다 겪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 민주당 의원들 필요 없어. 마음 먹으면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시킬 수 있고 윤석열하고도 다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민주당 니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할 것 같아? 야, 우리는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내가 갖다 주는 것 봐. 민주당에서 생각 못하는 거, 보수 우파에서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것 봐. 얄미울 정도로 따박따박. 진보 좌파가 생각 못하는 거, 이승만
나도 싫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까지 만들려고 할 정도야. 응? 그럴 정신이 다 돼 있다고. 그리고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진보 보수 나누는 거 그거 필요 없어. 국민들끼리 화합만 하면 돼. 진보 보수 나눠서 국민들끼리 왜 싸워야 돼? 니들 편하라고? 국민들은 화합하면 돼.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싸우면은 누가 좋아? 우리는 통일 한국으로 갈 거야. 이재명 대통령으로 해서. 니들 편하라고 왜 누가 나눠져서 싸워야 돼? 우린 이런 거 민주당에서 생각 못하는 거 다 알려다 주고 있잖아,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알려주고 있어. 못할 것 같아? 아유, 바보들이네, 진짜.